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정치 프리킥을 저 주도해서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 다 차주실 분.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셨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수석님이 워낙 축구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걸 익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수석님이 축구 폼이 올라오면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라는 전설도 있고, 올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 승패를, 국가대표 승패를 한 번도 안 틀리고 맞힌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인간 문어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그게 방법이 있어요. 아, 우리 국가대표 경기 직전에 예, 가장 최근에 예. 제가 운동장에서 예. 플레이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잘하면 이기고 예. 제가 헤매면 지고. 이게 아. 한 번도 틀리질 않았습니다. 야, 이거 잘해야 됩니다. 저 11월 말에 첫 경기 전에 우리 수석님이 저 직접 운동 나가셨을 때 프리킥이 오른발에 착착 감긴다. 그럼 저 또 한 왼발도 합니다. 왼발 양발 쓰십니까? 예. 그러면 손흥민이 오른발 왼발을 다 넣는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도 된다. 야, 이거 정말 단독 기사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때 맞추기로 하고, 저희가 우리 저 수석님을 위해서 요 코너를 어떻게 꾸며볼까 좀 생각을 하다가 저희 제작진이 우리 축구 보면은 MOM 뽑잖아요. 경기 네. 끝나면 맨 오브 더 매치라고 그 경기에 최우수 선수 뽑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베스트 플레이어, 워스트 플레이어. 지난주가 되겠네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그렇게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의원님, 저 수석님께서 뽑아오셨네. 지난주 베스트 플레이어 이준석 전 대표요. 졌는데요. 소송도 그 다음에 저 당 윤리위원회에서 1년 추가 중징에 떨어져. 지난번에 6개월인데 추가 1년입니다. 합의 1년 6개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길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소송 다 졌어요. 근데 베스트. 저는 소송은 기각될 거라고 예. 예상을 했고요. 저 수석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질 거다. 예. 그리고 지난번 가처분도 저는 기각될 거라고 했는데 하여튼 인용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가처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기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번 가처분 판결 전에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탈당해서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치 마이너스 구단, 사실 다 구단이라고 하는데 박지원 선배님도 예. 창당할 거다. 예. 탈당할 거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령 탈당을 하더라도 예. 신당 창당이라는 그런 무거운 그런 방법을 택하지를 않고 예. 캠페인용 정치 세력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캠페인용 정치 세력. 예. 그리고 저는 탈당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정당과 같은 창당이 아니고 캠페인용 정치 세력 정도 할 거다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안 하고 예. 본인이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던 물령망동, 정중여산. 예.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태산처럼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래서 저거는 본인이 태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를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습니다. 당에 버티고 있으면. 그래서 이 방어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당대 최고의 파이터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각 연후에는 이제 아마 강태공 같은 이제 낚시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을 호출할 때를 이제 기다리는 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에 탈당했으면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했으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나갔다 돌아오긴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대 세력도 있을 거고 아무리 상황이 개선돼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탈당해 버리면은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때는 뭐 온다. 탈당 복당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추성님께서 이거 재밌네. 물령망동 정중 여산이라는 요 이순신 장군의 요 글, 요 문구에 주목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 당시에 예. 윤석열 지금 네. 대통령이 총장 당시에 했던 말이거든요. 요 얘기를. 예. 소위 이제 특수통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당시에 이제 조금 이 좌천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술렁일 때 사표 내려고 그러고 막. 나도 내 자리에서 있을 테니까 사표 내지 말고 네. 그 자리에 있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남겨서 자기 세력을 하여튼 검찰 내에서 네. 이탈하지 않게 그렇게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속은 쓰시겠지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 물령망동 정중 여산하면서 저 검찰에 버티고 있다가 결국 적절한 타이밍에 윤석열 총장 입장입니다. 옷 벗고 나와가지고 대권을 거머쥐었어요. 정치 참여한 지 1년 만에. 그러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그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의 뒤를 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때가 오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방법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저는 총선 전이라고 봐요. 총선 전까지. 왜냐하면은 뭐 뒤에 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치는 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기각이 됐다라고 해서 네. 1패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예. 또 다음에 뭐 총선 나오기 어려워졌다 이런 수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 상태로 가거나 더 추락하면 예. 대통령 그늘로 총선 치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국민의힘 발로 대통령과 거리두기 내지는 소위 이제 대통령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친윤 당권으로 예.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 총선 치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그게 예. 대통령과 조금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얘기를 했던 사람 예. 이런 사람들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보완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탈당 상태가 아니고 당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다시 호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이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지금 회복하고 굉장히 좀 소위 말해 잘 나가고 그래서 용산에 강력히 이 당에 대한 그림력을 가지고 다음 총선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 돌아올 공간이 없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가능성,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다시 잡고 예. 또 지지율을 올리고 국정 운영을 잘하고 예.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이 회의적인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정을 한다면은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복귀 불가. 그리고 그냥 낚시에 예. 아무런 물고기도 안 물고 예. 그냥 낚시만 들이우고 있다가 그냥 페이드 아웃 되는 예. 이런 상황이 오죠. 그러나 앞에 전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상승, 예. 민심을 다 잡고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은 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내시고 사선을 하셨으니까 영선 출신 30대 최초 당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정치 선보여서 야, 이 대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깨알 같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생각하시고 앞에 놓고 차 한잔 마시면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면 이준석 이 세상에 조언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표와 이준석 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통령과. 대표가 근데 이준석 대표는 워낙 조금 독특하고 아주 특이한 이제 자기 세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그 방식으로 정치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해왔던 방식. 예. 그리고 지금은 본인은 뭐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렇게 가겠다고 하지만 예. 최고의 파이터가 됐잖아요. 예.
상대는 권성동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엄청 체급이 커진 거예요 지금. 어. 그런데 거기에 무슨 조언이 필요합니까? 아. 그래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을 조언을 왜 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안 들을 거 나 말 안 할란다. 네가 하던 대로 해라. 이건데요. 알겠습니다. 최상에서 최재성 전 수석발 최상에서 조언이 통하지 않는 두 명의 정치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뒤로 하면서 저 MOM 평점 제일 높은 베스트 플레이어 뽑아봤으니까 평점 제일 낮은 최저 평점 지난주에 워스트 플레이어 뽑아볼게요. 누구 뽑으셨어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지금 뭐 호루라기 소리가 나는데 제가 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을 지목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오죠.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됐어요. 답변 지나치게 필요 없어요.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지금 무슨 말이야?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재남 원자력 안전자대 이사장은 투명인간 취급하겠습니다. 자, 요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앉아있냐 요 발언에 대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니 권성동 의원이 SNS에 김재남 이사장을 겨냥한 말이 아니고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었다라는 취지다 이렇게 해명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자기적이죠. 가로 안에 나 같으면 가로 닫고 이거는 권성동 의원 혼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앞에 김재남 전 의원이 있었고 예. 그리고 거기에 그 발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건 직접 김재남 전 의원에게 뱉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네. 혹은 조금 볼썽사나운 것을 함축적으로 요 짧은 시간에 다 했어요. 뻐꾸기 얘기도 저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남의 둥지에서 알을 품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김재남 전 의원이 있는 지금 원자력 관련 기관에 그걸 왜 남의 둥지에서 너 알을 품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원자력은. 그다음에 소리 지르잖아요. 예. 투명인간 취급하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예. 그리고 혀 깨물고 운운하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말한 그런 의원이 권성동 의원이기 때문에 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날이 그 당 윤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엄중 자제를 요청하는 징계 결과가 나온 날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날이면 되게 사람이 약간 저 뭐라 그럴까 좀 조심하게 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왜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을까요? 이거 의도적인 걸까요? 김재남 이사장 사퇴 압박하기 위해서 아니면 권성동 의원님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요. 조금 거칠죠. 스타일이요? 직설적이고 안에 이렇게 담아두지를 못하는 분이고 표현이나 뭐 행동에 이렇게 거침이 없는 분이에요. 예. 근데 권성동 의원 징계 관련된 거는 그 의총에서 술 먹어서 그런 거고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랑 연찬회에서 예. 그래서 내부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쪽에 공격하는 것 갖고는 예.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이 풀린 날 그 예. 입을 유감없이 발휘를 했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 코너 더 있어요. 2주의 킥, 2주의 프리킥. 뭘 뽑으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기각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이죠. 오. 마치 승전보를 울리고 네. 전승물을 챙긴 것처럼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고. 예. 그런데 이게 함수가 있어요. 함수요. 암수가 있죠. 암수. 예. 본인들 모를 거예요. 예. 비대위 체계가 유지되니까 정진석 비대위 체계가 좀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연내 전당대회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죠. 그럼 이제 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총선 1년 남아요. 예. 그때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 뽑아요. 근데 이 새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올 12월 30일이라고 내년 1월 1일하고 다른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해가 바뀌었는데 곧 총선이야. 예. 그런데 전당대회 이제 해. 예. 그러면은 비윤 당대표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면 확률적으로는 뭐 안 확률이 했다고 가까워지죠. 부인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연내 전당대회라고 발언을 했다는 게 예. 사실이면 예. 그런 취지입니다. 빨리 해야 수습된다. 근데 지금 안도를 하거든요. 기각되니까. 예. 그러면 정진석 체제가 더 유지가 되면 전당대회 늦어지면 새 대표를 뽑는데 그때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새 대표로 친윤 새 대표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용산은 안 좋은 거네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세 부르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예. 늦어지는 전당대회의 향배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킥은 킥인데 예. 똥버릴 가능성이 아, 이제 저 하늘을 날아가는 그렇습니다. 팬들 기절하는 그런 킥이라는 거죠. 야, 이거 재밌네. 저 마지막으로 질문 요거 하나만 드릴게요. 현안 관련해서 앞서도 저희가 인터뷰 시간을 좀 풀어봤는데 한미일 동해에서 하는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이다.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릴 날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결과적 친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한 걸로 봐요. 예. 지금 친일이라고 하기에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한다는 거는 유례가 없거든요. 예. 과거 정부에서는 뭐 제주도 남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고요. 주로 이제 구조훈련이라든가 예. 정보 공유훈련인데 이번엔 미사일 요격까지 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원이 다른 건데 예. 이 일본은 이것을 하고 싶어 했고 예. 우리는 보수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못 했어요. 예.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우리는 안 된다는 거고 예. 예. 미국과 일본은 하려 그러는 거고 요 그렇죠. 사이에서 우리 요 관련된 외교안보 정책이 매우 면밀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덜커덩 저렇게 해버리면 예. 결국은 일본은 이 실질적인 이제 재무장이 되는 거고 네. 동아시아 질서라든가 G2 경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안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위축되어지고 일본 페이스에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일본이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이로우면 예.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 그거는 결과적 친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재정 전 수석 모시고 이번 주에 지난주죠? 베스트 플레이어, 워스트 플레이어, 지난주에 킥, 그 다음에 정치 현안까지 골고루 짚어봤습니다. 수석님, 다음 주에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